우리나라 5대 명산 중 하나인 지리산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을 품은 하동. 모든 자연이 깨어나는 봄이 되면 하동은 특히 분주해집니다. 지리산 화계계곡의 벚꽃이 지고 나면 우리나라 차의 10배지인 하동에선 녹차의 계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려 1200여 년 전인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된 하동 차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차 10배지이자 매일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하동. 일 년 중 가장 푸른 계절, 하동에 진하고 그윽하게 퍼지는 차향기를 따라가 봅니다. 사계절 중 봄에 가장 분주해지는 이곳, 하동입니다. 지리산 화계계곡의 벚꽃이 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녹차의 계절이 시작되고 연두색 새순이 돋는 4월 중순부터 찻잎을 따는 작업을 시작으로 녹차의 계절이 활짝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 10배지이자 최고의 차산지인 하동차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인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덕왕 때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가 특별한 종자인 차 종자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상납하였고 이것을 왕께서 지리산에 식재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선덕왕 때도 이미 차는 음용이 되었었고 이 음용되었던 차가 9세기에 와서 훨씬 더 성행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동의 차. 구비구비 산비탈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형 차밭으로 하동군의 13개 읍면 모든 곳에서 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계면이 전체 차 생산량의 87%를 차지합니다. 섬진강과 가까워 안개가 많고 다습하며 큰 일교차로 차나무를 재배하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화계면 일원. 하동은 신라시대 때부터 차를 재배한 기록이 남아있는 차 10배지로 왕의 녹차라는 명칭이 붙은 차의 고장입니다. 쌍계사로부터 시작되는 화계동 일원에는 차나무가 40에서 50리에 걸쳐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김대렴이 지리산에 차나무를 처음 심은 후 12년이 지난 후 쌍계사를 중흥시킨 진감선사가 중국에서 27년 동안 유학을 하고 돌아올 때 차종자를 가지고 와 이 쌍계사 사찰 인근에 크게 차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동이 차 10배지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밭이 자연 그대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1981년 한국 차이내에서 우리나라 차밭으로는 최고로 많이 조성되어 있고 최초로 심은 곳이라고 인정을 해주어 지금 이곳에 보면은 차 10의 추원비, 해동다성 진감선사 추앙비,
차 10회지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동차의 역사는 김대렴 공이 차를 심은 이후 진감선사가 쌍계사와 화계 부근에 차밭을 조성하고 보급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쌍계사에 있는 보물 중 하나로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고은 최치원 선생이 직접 쓴 것으로 유명한 국보 제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입니다. 이 비문 속에서 최치원 선생은 하동 화계동을 동국 화계 동호중 별유천이라 표현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하동녹차의 가치는 세계 농업유산적 측면에서 말하면 네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 농업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는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관과 마지막으로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하동 녹차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시스템은 즉 과거에서부터 선조가 했던 농업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광과 관련된 차의 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차의 산악 지형과 그리고 차 나무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경관적 요소들이 이루어서 하동만의 독특한 경관 요소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동 차 산업의 중심에는 하동 녹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하동 녹차 연구소는 지난 2006년 지자체 연구소 육성 사업으로 설립된 이후 하동의 차나무를 수집하고 연구 개발하며 차 산업화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녹차의 카테킨이나 이제 발효차나 홍차의 데아플라빈 같은 경우에 항아토피 효과하고 알레르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동물로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그 눈으로 봐도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 특화 지역인 화계. 여기 올해 103세가 되신 이미래 할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103살 잡수지만도 건강하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다 가려서 선별해서 어머니가 크게 도움을 주거든요. 차를 만드는데요. 지금 우전차 세자까지는 싹 다 어머니 손을 거쳐서 차가 이루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선별은 어머니가 다 하거든요. 1918년생인 이미래 할머니는 하동으로 시집을 오면서부터 차와의 인연을 맺기 시작해 할머니에게 차는 생계의 수단이자 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오랜 시간 쭉 함께 해왔습니다. 하리 불에다 딱 얹어놓으면 제대로 이제 끓여갖고 빨그러면 또 따라 먹고 감기나 들고 몸살이 나면 그러면 엄청 피고는 거이 그만 풀리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감기를 나서고 그랬어요. 하동으로 시집을 와서 남편과 함께 시댁 일을 도우며 수십 년 동안 차 농사를 지었던 이미래 할머니. 이젠 그의 아들인 재규 씨가 차 농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상수가 넘은 나이지만 좋은 차에 대한 선별력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나쁜 거이다. 이런 거는 떼뿌리고 물건 좋고로 요리 만들어라. 요렇게 해라. 요것도 떼비리면 되겠죠. 그거 떼라. 요거 떼뿌리고. 예.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아직도 정정하게 차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이미래 할머니.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평소 차를 즐겨 마시는 습관 때문이라고 재규 씨는 말합니다. 특별히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해드리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우선 오래 산다는 것보다도 어머니의 그 기억력, 판단력,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사람 이상으로 말을 판단을 하시는 거는 녹차를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그만큼 10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계면 입구에 위치한 한 다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성영, 김정옥 부부가 이성영 씨의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차농사와 함께 다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 다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올해 수확한 귀한 찻잎입니다. 뜨거운 물을 바로 붓게 되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뽑으시면 돼요. 그럼 안 떨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우리가 80도, 70도 막 약간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10초 막 이렇게 약간 기다리는 거야. 그럼 1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래 있어봤자 10초 막 이렇게. 10초도 지금 오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녹차가 잘 우러나요. 직접 우리는 것도 다 이렇게 보는 게 공부도 되고 그리고 풍광도 너무 멋지니까 그냥 눈도 되게 정화되고 이게 속도 되게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찾아 여유를 찾아 하동에 온 사람들. 차 한 잔이 주는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화계동이 1년 중 가장 바빠지는 계절, 봄입니다. 잠들어 있던 자연이 깨어나고 푸른 잎이 사방을 덮을 무렵인 4월이 되면 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분주해집니다. 찻잎은 보통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채취하며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분류됩니다. 1년 동안 가장 손꼽아 기다린 시간, 부부는 하나하나 정성껏 찻잎을 채취합니다. 4월 20일 한 고구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제일 처음 따는 잎을 우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세작, 그 다음 중작, 대작으로 나뉘어집니다. 차잎을 딸 때는 최대한 상처를 입지 않게 똑똑 끊어서 따셔야 되고 따고 나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 즉시 또 발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차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차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따서 앞치마에 보관할 때도 빨리 비워서 그늘에서 이렇게 잘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면적 대부분이 산지인 이곳에서 화계 사람들은 화계천 협곡의 경사지를 중심으로 차 농업을 일궈왔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랜 시간 차 문화를 보존하고 일궈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보람된 시간이겠죠? 아, 끝내주네, 향이. 차잎 향이 진짜 진동을 하네. 오늘 햇살이 좋고 날이 맑으니까 향이 확 터지는 거네. 한입 한입 조심스레 찻잎을 따는 채대를 시작으로 찻잎을 무쇠솥에 뜨겁게 달구는 덕근 과정인 살청, 덕근 찻잎을 비비는 과정인 유념, 마지막 건조순으로 차 제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녹차가 또 이렇게 냄새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탁한 걸 먹거나 주위에서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면 냄새를 이렇게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녹차하는 과정에서는 청결하고 냄새 나지 않게 정성을 좀 많이 쏟는 편이죠. 화계동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유가 느껴지는 아침 풍경. 부부는 다원과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차도 마시고 숙식도 하고 마음 놓고 하루 저녁을 편하게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 사람들에게 전통 차농업은 생업이자 그들의 삶 깊숙이 배어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차와 늘 함께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차를 이제 둘 다 워낙 녹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 첫 생렵을 따서 첫 떡금을 할 때는 그 해차의 그 풋풋함을 먹으려고 정말로 그날은 차를 하면서도 완전 설레어서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 한 잔에 정말로 앞으로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기다려오고 1년 동안 노고가 그 차 한 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맛, 정말 즐거워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하동차의 역사는 차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찾은 다원은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녹차 상표를 낸 곳으로 조윤석 씨의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하동 내에서도 차 명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가 그 제다원이라는 걸 등록을 했습니다. 1962년도에 우리 한국 최초 제다원을 만드셔서 그때 만드신 이름이 고려 그 선차라고 해서 그 선차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름을 쌍계제다로 바꿨죠. 그래서 쌍계제다를 1980년대 후반까지 저희가 쌍계제다를 운영을 쭉 해왔죠. 다원의 역사는 조윤석 씨의 할머니 고 김복순 여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때부터 한의원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어깨너머로 눈여겨봤던 김복순 할머니. 일찍부터 차와 인연을 맺었던 그녀는 차 생산지로 유명한 일본 큐슈 오이다현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차를 접하며 차와의 인연을 더 견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와 조윤석 씨의 할아버지인 조태현 씨를 만나 하동으로 들어오면서 이 다원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이제 차를 갖다가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결정해서 들어온 곳이 바로 이 하동 화계골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1962년 조태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다원을 열고 전국 최초로 선차라는 상표로 수제차를 만들기 시작한 이곳. 다원은 2012년 기업 지원 사업인 국제 유기농 인증서를 획득함은 물론 수출 중대로 하동 녹차의 우수한 품질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찻잎이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지금은 300도 이상의 뜨거운 솥에 잎을 덮는 살청 작업 중. 살청은 차 잎 속에 있는 산화효소 자체를 정지시켜줌으로써 녹차 본연의 맛을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차로 우렸을 때 우려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살청 작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 차의 맛과 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 소나기 오는 소리처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온도 자체는 300도 인근에서 이 차를 익힙니다. 그래서 매우 좀 숙련된 기술이 좀 필요한 작업이고요. 타지 않게 잘 덮는 게 이 기술입니다. 숙련된 솜씨로 덕군 과정을 마무리하는 조윤석 씨. 이제 바로 다음 단계인 유념, 비비기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 차잎이 천천히 식게 되면 잔열이 남아 있어가지고 차잎에 남아 있는 효소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산화효소를 아예 정지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돋궈진 차는 비비는 작업을 합니다. 유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작업에서는 우리가 차를 우렸을 때 차에 있는 성분이 쉽게 물로 잘 용출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열을 가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고 김복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시작한 덕금차 제다법은 이제 하동 차 농업을 대표하는 비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를 볶는 거죠. 우리가 아까는 생거 차는 차를 덮는다고 하는데요. 덮는 거는 그 자체에 있는 수분으로 증기를 만들어서 익히는 과정을 덮는다고 하고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는 걸 볶는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오랜 불로 해도 안 되고 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할머님은 전에는 숯불을 만들어 놓고 그 숯불을 재로 덮어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숯불을 재로 덮으면 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올라오는 복사열하고 또 공기가 익어가지고 열로 데펴져가지고 익혀주는 대류열하고 그 두 가지를 잘 또 활용하셨죠. 그래서 그 기술이 저희 이 집안의 이 시학이 또 가양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개관한 하동 야생차 박물관입니다.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에서는 하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동 녹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 녹차로 인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하동 녹차는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만큼 아주 높은 품질을 자랑하죠. 하동 녹차로 만든 화장품은 일단 기초 화장품이에요. 대부분 기초 화장품인데 여기 미백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화장품 외에 과자도 물론 있겠고요. 녹차 안에 있는 좋은 성분 중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으로 인해서 치아 미백 효과가 있는 치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썼던 제품이 있습니다. 이 크림은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발라주면 금방 효과가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이 제품은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하동에 오시면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차 문화로 대표되는 세 나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하동은 차 문화의 발원지인 중국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시안의 한중 문화관광교류팀이 하동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하는 이들. 所以说他们这个茶的茶叶片越大，它的温度就越上升。第一泡、第二泡、第三泡的这个温度也是往上逐步上升的。 차 문화에 익숙한 중국이지만 중국과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경험하고 그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因为在中国的时候呢，也喜欢喝绿茶啊。这个在我们陕西，我们的陕南也有绿茶，但是今天来到咱们河东郡啊，喝到这个绿茶之后呢，感觉就像喝到了家乡的味道，我觉得一样的甘甜。 하동차를 이야기할 때 빠지면 섭섭할 이곳, 바로 쌍계사에서 약 10km 떨어진 해발 650m 산중에 위치한 사찰 칠불사입니다. 칠불사라는 명칭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7왕자가 성불한 곳이라는 설화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2000여 년 전 김수로 왕의 7왕자들의 모습이 비쳤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이 연못은 칠불사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하동의 차 문화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칠불사. 칠불사의 주지 도웅 스님도 칠불사와 하동의 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남쪽의 어떤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차가 골짜기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 수행자들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마 이 스님네들이 심어놓은 수행자들의 어떤 차밭이 이곳에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이 차밭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스님네들의 이 수행 문화하고 또 이제 불교적인 문화 그리고 이 차가 스님네들의 수행과 이 사찰 문화 속에서 습합되어 있기 때문에 차와 어떤 수행은 불가분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칠불사라의 차라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차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차 문화는 불교 문화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하동은 쌍계사, 칠불사와 같은 유명한 사찰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가 번성하고 사찰에 차를 공급하기 위한 차 농업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분.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은 이 다도의 중흥조로 알려져 있는 초이 스님께서 칠불사 아짜방에서 중국의 만보전서
그 다경 체여 부분에서 이 중요한 걸 정리해 가지고서는 그 다신전을 초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의 어떤 중흥도량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이선사는 조선 후기 대선사로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한 분입니다. 특히 칠불사 아자방에서 참선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인 다신전을 초록해 동다송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신전에 보면은 당신께서 이 발문을 쓰신 곳에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다송 속에서도 그 17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12송 부분에 이 화개골짜기하고 어떤 차나무가 이 자생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스님들이 차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어떤 그런 기록을 갖다 언급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초이 스님과 우리 칠부가 했던 그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죠. 초이선사를 떠올리면 칠불사 아자방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곳.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초이선사가 40여 년간 응거했던 대흥사 일지암입니다. 이곳에서 초이선사는 다신전, 동다송을 저술했습니다. 이 다서들은 차의 모든 것을 다룬 경전이자 차와 선의 일치를 주장한 다산매의 교과서로 꼽힙니다. 초이선사께서는 일지암에 주석해 계시면서 동다성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칠불암에 계시면서 다신전을 등초를 하셔서 조선 차문화의 신기원을 이룩한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대선사인 초이선사는 일지암에 머물며 다산 정약용을 만나 깊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은 각다구를 쓰고 초이선사는 동다송을 완성하며 토산차를 예찬하였으니 한국의 다도는 이렇게 두 분을 만나 중흥하게 됩니다. 동다송은 정조 임금의 부마였던 홍현주가 초이 스님께 다도에 대해서 물어온 것에 대한 답한 내용입니다. 동다송에서는 차와 관련되는 옛날 이야기, 그리고 차를 끓이는 법, 차를 마시는 법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가 맛과 향에 있어서 중국 차에 못지않는 그런 수준의 차라고 해서 우리 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다선일미라고 얘기하는 선사상을 드러냄으로써 스님께서 대선사로서의 풍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흥사 내에 위치한 성보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초이선사의 유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초이관에서는 한국 다도를 꽃피운 초이선사의 저술과 차를 통해 선사상을 완성한 다양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이선사께서는 불교의 어떤 그 선가에서 다선일미라고 해서 차 마시는 것을 통해서 선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다선삼매의 경지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아무래도 초이선사께서 차에 대해서는 남다른 그런 사랑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를 통해서 새로운 수행의 경지까지 개척하신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차를 앞으로 좀 즐겨 마시고 가까이 하고 깊고 그윽한 맛을 향유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건강이나 어떤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녹차로 대표되는 지역은 모두 세 곳입니다. 하동과 전남 보성, 그리고 제주도. 특히 자연형 차밭을 추구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가 생산되는 하동과 보성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향이라 불리는 녹차의 고장 보성.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차밭들도 1970년, 71년도 요 시기에 때 이제 심어진 차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들이 아니라 정부 사업 형태로 해서 이곳에 이제 계단식 이런 차밭들을 심어서 생산량도 좀 많이 나오게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차밭들을 심었는데요. 보성 차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생 차밭에 비해서 생산량이나 이런 걸 훨씬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경사지에 굴곡면을 그대로 살려서 아름다운 이제 경관까지 갖추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관광 상품으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보성차는 이제 차나무 생육 조건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차 맛이나 이런 것들이 품질이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제주도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더욱더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평지다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생산성도 나오면서 또 전통적인 이런 농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유기농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많이 줄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평지다원이 아닌 산비탈에 조성된 차밭이 하동과 꼭 닮은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 고급차 생산지로 대표되는 하동과 보성. 특히 보성에서는 녹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녹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녹차가 들어가는 초콜릿, 껌류, 그다음에 과자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류들은 주변에서 최근에는 많이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성에서만 나오는 제품 중에서 녹차가 들어가 있는 크리스피 롤이나 녹차가 들어가 있는 쌀이 있습니다. 쌀 안에 직접 녹차가 들어가 있는 가공해서 만들어진 쌀입니다. 녹차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녹차 가루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녹차 안에 있는 좋은 특정 성분들만 추출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아마존 시장에도 가루 녹차와 이제 녹차, 홍차 기본의 블렌딩 세트 2종까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이제 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이 쉽게 차를 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접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피워낸 하동 전통차 농업. 그 속에서 하동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4대째 대물림하고 있는 차밭인데,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저희 차밭에 그 심사위원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보시고, 항토 토질도 아니고 사토 토질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물도 좋아하면서 물빠짐도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차맛도 아주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맛있고 아주 좋은 차밭이라고 그 외국 심사위원들이 호평을 많이 했어요. 황인수 씨는 차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찬물에 우려 먹는 유기농 발효차 티백을 개발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음은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유기농법 발효차를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통 한 4번에서 5번 유념을 합니다. 유념을 해갖고 이걸 햇볕에다가 거의 1시간 정도 수분을 날려버려요. 날려갖고 다시 들고 들어와갖고 또 이걸 비빕니다. 비비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전혀 솥에 안 들어가고도 건조를 시켜서 어디 바구리에나 넣어놨다가 조금씩 덜어내서 먹는 게 그게 우리 학예의 그 zek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분을 날리는 효과, 살균 효과, 향이 나는 효과. 매년 1000여 명 정도의 체험객들이 황인수 씨가 만든 차를 맛보기 위해 다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시는 거죠? 유기농법 수제차를 맛보며 감탄사를 쏟아내는 사람들. 황차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센 것들은 먹으면 혀끝이 조금 살짝 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이파리 먹어봤잖아요. 먹고 마셨는데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땀이 막 올라와요, 몸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어봤던 발효차 맛하고는 정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전통차를 음용하는 건 물론 하동차의 독특한 제조 방법을 직접 경험하며 차 한 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애들하고 수업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저희가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맛을 봐라는 뜻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직접 차를 우려서 마시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쉽게. 노력, 땀방울이 겹쳐져서 우리 친구들한테 마실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까지 저희가 설명을 하죠. 농부의 마음이죠, 말 그대로. 4대째 전통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집안인 만큼 손때 묻은 오랜 물건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다원은 2004년 최초로 친환경 농업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07년 유기농 인증, 2010년에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며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 이거는 내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30년 되면 먹자 해갖고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차는 아버지가 만들었지만 이 향아리는 우리 징조 할아버지 향아리. 대를 이어 보존하고 개발해온 다양한 발효차들이 이 다원의 자랑입니다. 우전을 볶다가 가스불이 가버렸어. 덜 익은 거예요. 그래 버리기 너무 아까워갖고 이 차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중국 차들이 좋은 차들은 보통 불을 약하게 해갖고 등이차를 만들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이리 만들어서 해놨는데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하동의 좋은 차를 더욱 널리 알리고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은 황인수 씨의 바람. 항주 박물관에 가면은 청석골 녹차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 차지만 품평이라고 맛있다 해갖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심사를 다 거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최초로. 대중화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차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먹을 수 있는 차. 이거는 그냥 경험도 없이 그냥 따신 물만 부어서 따라내서 먹을 수 있는 차. 간편하게. 그래서 이제 발효차를 저희 집에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발효차도 찻잎을 좋은 찻잎을 잘 가공을 해갖고 공략을 하면은 고급차 못지않는 그런 소득을 올릴 수는 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30호인 중노차 명인 홍소술 씨를 찾았습니다. 하동이 명품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터.
수증기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면은 그 물색이 거의 한 100% 푸른색으로 나오고, 열을 가해서 만들면은 홍차와 녹차의 중간 정도의 색이 나오고, 그 외에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논하지 않으면은 덕금차하고 쪄서 만드는 차,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주로 덕금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발효차는 이것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논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 발효를 하면은 홍차, 50% 정도 발효를 하면은 우런차, 이렇게 크게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푸얼 전통차 농업, 제스민과 차문화, 일본의 시즈오카 차농업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차와 관련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선정된 하동 전통차 농업. 하동의 차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토는 우리 동남아, 또 중국에서는 동을 좋아하니까 선호가 있을 거고, 우리 한국의 기성 여성분들한테 좀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중국만이 아니고 동남아 쪽에서는 이 톤이 좀 선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 바이어가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매년 5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열고 있지만 세계로 수출하는 하동차와 전국 곳곳에서 하동의 차를 쉽게 접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최근에는 남이섬과의 상생협약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신선미가 있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풍의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신선함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남이섬 전속으로 비스킷 종류 같은 차를 마시면서 한 개씩 과자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요즘 또 추세가 젊은 친구들이 가서 케이크하고 커피하고 마시듯이 녹차와 이 과자하고 같이 드시게끔 하동 녹차가 거기 이제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 데인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만 되면은 이제 저희들하고 또 하동 홍보도 되고 우리 하동 녹차 소비도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대량 판매와 수출을 위해선 하동 녹차연구소와 농가의 협업이 중요한 부분. 하동 녹차연구소에서는 필요한 시설을 갖춰 농가를 돕고 있습니다. 1차 가공하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살균하고 분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연구소 가공 공장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은 1차 원료를 가공해 와가지고 분쇄도 하고 살균도 하는 2차 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시설들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공장을 다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 시설들을 만들고 하동공가 연합을 해서 이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1차 가공하고 그 물량들을 전부 여기서 가공하고 수출을까지 하게 됩니다. 하동 녹차는 2017년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와 100톤 수출 계약을 체결 후 2019년에는 $100만 수출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미래로 가자면은 향후에 우리가 가루 녹차하고 블렌딩 차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 녹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벅스에 이제 미국 스타벅스에 계속 수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대단위로 해서 양도 늘리고 품질도 더 높여서 수출을 계속 할 거고요. 그 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의 차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남이섬과의 협약. 하동에 직접 오지 않아도 관광지로 유명한 남이섬에서
하동의 차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이섬과 하동은 2016년 4월부터 상생 협약을 맺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남이섬과 이제 하동이 그 상생 협약을 맺은 지 2020년 올해가 5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아름다운 남이섬에 이제 머무는 듯이 이런 이제 고객님들께 가치 있는 심해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티하우스 남이섬이라는 이제 티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하동과의 인연으로 이제 하동 녹차 연구소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차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티하우스 남이섬 차에는 그 남이섬과 하동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남이섬에 오셔서 여기 이제 티하우스 차단 매장에서 저희 이제 차를 이제 드시는 분들께서는 맛과 향이 뛰어난 차에 대해서 이제 감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차 산지인 하동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고 저희한테 또 많이 문의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티하우스 남이섬 이 브랜드 차를 통해서 남이섬과 하동의 관계가 더 향기롭게 이어지기를 또 기대하고요. 남이섬에 오시는 관광객분들께서 또 이 차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그런 심해 경험을 또 하시고 또 우리 차 산지 하동의 그 우수한 품질과 또 맛과 향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커피는 도시에서 빠르게 이제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해야지 막 이런 느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음악 들으면서 초록색을 보면서 녹차를 마시니까 조금 마음이 더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하동군청이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0여일간 하동군 일원에서 개최될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에게 하동의 차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국제 행사입니다. 농민들이 이게 돈이 돼야 되고 이게 뭔가 자기 생활이 돼야 이 차밭을 계속 영위하겠다라는 이런 의욕도 생길 텐데 바로 이걸 관광과 접목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 7월 29일에 그 기획재정부의 그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그 최종 그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엑스포를 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을 적용한 첨단 엑스포, 차밭 관광 자원화를 통한 힐링 엑스포,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엑스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계 지역에 펼쳐져 있는 이 야생차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게 우리 하동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차 문화의 하나의 그 메카로서 역사성과 이런 걸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차 시베지에서 직접 차를 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떴고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야생차 문화축제는 우리나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그런 축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ICT가 결합된 그런 형태인데 엑스포 또한 이 단순하게 전시를 통해서 이것들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차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그리고 차의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차의 저변 확대를 주도한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더 많은 그 다른 바깥의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앞으로 또 많은 생각도 또 해야 되고 또 많은 서로의 교류를 지금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베지이자 12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하동의 전통차입니다. 지금 하동차의 명성은
척박한 땅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차밭을 조성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계의 수단을 넘어 사명감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며 하동의 전통차 농업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하동. 더 멀리, 더 널리 하동의 그윽한 차향기가 퍼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